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상준입니다. 자, 오늘은 실전 경매 투자 경력 약 6년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경매에서 실전 낙찰 건수 약 200건을 달성한 실전 투자가이자 그리고 수많은 멘티들의 멘토 역할도 하고 있는 우리 유근영 대표님을 모시고 오늘 정확한 정보와 실전 투자 노하우 기술들을 전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예,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봤습니다, 영상에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특히 요즘에 유튜브 보면 이제 대표님이 찍은 영상이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조회수도 엄청나고, 역시 실전 투자의 경험의 기술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저 우리 대장TV 시청자분들에게 네. 간단하게 소개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근용의 투자공부TV를 운영하고 있는 유근용이라고 하고요. 저는 자기개발로 시작을 해서 부동산 쪽으로 분야를 넓혀서 지금 실전 투자 및 강의 및 책 집필도 하면서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길 오셨습니다. 책도 집필하시고 네. 실전 투자의 강의도 하시고 심지어 직접 투자를 계속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네, 저는 투자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목표를 항상 정해뒀거든요. 이번 달 목표는 최대 낙찰 7개를 달성하는 게 목표인데 벌써 4개 달성을 했습니다. 벌써 이번 달이 벌써 4개 네, 달성했다고요? 맞습니다. 이 불황에 야, 대단하십니다. 네. 이게 한두 건 처리하기도 사실상 힘들 수가 있잖아요. 네. 그 점유자들 만나고 명도하고 네. 판매하고 네. 수익 연결시키고 거기서 나오는 세금부터 금전적인 문제까지 네. 신경 써야 될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한 달에 목표가 7개를 받으신대요. 네. 저는 이제 토지도 많이 봤기 때문에 토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명도에 대한 스트레스나 그런 그렇죠, 부분들도 없기도 하고 또 중요한 게 수익을 얻기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 재미나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돈 버는 게 제일 재밌다는 얘기 하신 겁니다. 맞습니다. 네. 역시 쓰는 것보다 네. 버는 게 더 재밌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쓰는 거에 별로 관심은 없고 계속해서 땅과 우량 주식과 우량 그 건물들을 모으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오늘 돈 버는 재미를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작하기 전에 네. 우리 대표님이 약 한 7년 전에 네. 경매를 시작했는데 네. 이 경매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네.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부동산 투자를 시작한 거는 6년 전이었고 그 다음에 공매를 시작한 지는 5년 전이고 경매를 시작한 지는 4년 전이에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갭 투자로 시작을 했었는데 정말 소액을 가지고 했었어야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종잣돈 1,000 몇백만 원 정도 모아서 갭 투자를 시작을 했었는데 한 채 두 채 늘려가다 보니까 갑자기 정권이 바뀌면서 부동산 규제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고 싶을 때 사고 팔고 싶을 때 팔아야 되는데 정부 정책 때문에 그게 안 될 것 같은 거죠. 이건 위험한 투자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규제는 크게 받지 않으면서 수익을 더 크게 올릴 수 있는 투자 방법이 없을까 늘 고민하다가 우량 토지와 우량 주식 한번 투자하는 거를 공부를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몸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경매는 못하는 상황이었고 온비드 공매는 전자입찰이 가능하잖아요. 맞아요. 그때부터 이제 소액으로 할 수 있는 토지. 근데 또 누군가는 지분 경매, 공매란 게 있는데 경쟁률도 적고 남들이 많이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얼핏 듣고 그쪽으로 이제 파게 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 유근영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실전에 부동산 투자를 하고 계셨어요. 네. 갭 투자로, 그러니까 네. 자기 자본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게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국가의 의도에 의해서 맞습니다. 투자가 이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전체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회사를 다니고 계시니까 몸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공매를 진행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 경매, 공매를 시작할 때는 공매를 먼저 안 하세요. 네, 맞습니다. 어려워요. 권리 분석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일부 존재합니다. 네. 근데 그거를 깨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매를 먼저 접근했고 거기다가 또 다시 지분이라는 한 뎁스 더 들어가서 네. 아예 쳐다도 안 보는 공매의 지분은 아예 쳐다도 안 보거든요. 네. 그런 영역에서 블루오션을 보는 거죠. 맞습니다. 거기서 난 투자를 만들어 가겠다. 그러면서 지분 물건을 보기 시작했던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가장 작은 소액으로 했던 지분 물건이 있으신가요? 우선은 대구에 있는 토지를 55만 원에 낙찰받은 게 제가 가장 낮게 낙찰을 받았었던 거고요. 잠깐만, 55만 원. 네. 그 부동산 안에 들어가 있는 냉장고랑 TV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토지를 얘기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55만 원. 예, 0.7제곱미터인데 이제 재개발이 곧 진행될 예정이라 그 수익은 좀 굉장히 좀 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41만 원에 낙찰받아서 2개월 만에 추가금이 조금 들어갔지만 1,000만 원에 매도를 한 게 제가 처음으로 온비드 공매 시작해서 지분 물건으로 수익을 냈던 사례입니다. 141만 원에 낙찰받고 추가로 300만 원에 상대방 지분들까지 인수해서 441만 원이 들었는데 2개월 만에 인접 토지 주인한테 1,000만 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거의 100%네요. 네, 그렇죠. 네. 이게 어떤 땅이었어요? 이거는 그 정읍에 있는 전이었었는데 공유자가 3명이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세금을 미납해서 나왔던 물건이에요. 근데 전이니까 활용 가치는 있는 땅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공유자들은 이 땅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30%대인가 40%대의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공유자들과 어떤 연락을 취해서 물어봤었는데 자기네는 이 땅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려받은 땅인데 그냥 휴경지로 놔두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 알아서 하래요. 그래서 저는 전체를 경매로 넘길까도 생각을 했다가 빠르게 수익을 내보는 게 목표였었잖아요. 네네. 이렇게 내 땅을 낙찰받고 팔 생각을 하면 별의별 창의적인 생각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과 인접해 있는 토지 주인들은 내 땅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등기부등본만 떼보면 그 주소가 나오니까 우편을 다 보내봤죠. 네. 나 이 땅을 소유한 사람인데 혹시 내 땅에 관심 있으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드릴 테니 한번 연락 한번 주세요. 그랬더니 4일 뒤에 아래 땅을 소유한 분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얼마에 팔 거냐고. 그래서 저는 이게 시세가 한 8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한 7만 원대에 드리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안 산대요. 얼마 정도면 사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5만 원이면 사겠대요.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 깎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저는 24,700원에 받았거든요. 네. 그렇게 그럼 처음부터 좀 높게 얘기하신 다음에. 네, 맞습니다. 그러구나. 어차피 한 번은 꼭 깎으려고 하거든요. 이게 심리 싸움이기도 한데. 그렇죠. 그래서 알겠다. 좀 이따가 다시 연락 드리겠다. 근데 나머지 공유자 2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분들 데리고 가서 그분한테 매각을 하면은 이분들 좋은 일만 시키니까 그렇죠. 이분들은 이 땅에 대한 어떤 애착이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다시 전화해서 우리 어머니가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지을 땅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내가 이 땅 말씀드리니까 나보러 사라고 하신다. 저한테 파시죠. 그래서 뭐 얼마에 살 건데요. 그래서 제가 13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해서 260만 원에. 그러니까 절대 안 판대요. 그러면 얼마 정도 원하십니까? 20만 원씩만 더 달래요. 그래 300만 원이구나. 네, 그래서 150만 원, 150만 원 해서 300만 원에 2명의 지분을 인수하고 그리고 한 6일 뒤에 소유권 이전 완료한 다음에 아래 토지를 가지신 분에게 1,000만 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래 토지 분에게 매수 의향서를 확실히 받고 나서 네네. 이분이 산다는 걸 네, 거의 그렇죠. 확정 짓고 네네. 나서 사신 거네. 맞습니다. 이게 좀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세보다 무조건 저렴하게 낙찰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토지를 나머지 지분권자분들에게 그 토지 등기부를 뜯으면 주소지가 다 나오거든요. 아마 내용 증명이나 이런 걸 네. 보내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용 수익화를 할 거면 뭐 지료를 달라, 아니면 내 걸 사가라. 근데 여기서 웬걸? 필요 없다. 네. 난 이 땅이 필요 없다. 네가 알아서 해라. 네. 이래 버리니까 이제 완전 난감한 상황이 펼쳐져서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해야 되나?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아무도 안 알려주셨는데 창의적인 발상이 진행된 거죠. 주변 필지 토지주분들에게 내 땅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셔서 제안이 들어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어떤 그 밑에 있는 땅의 토지 주인분이 또 사겠대. 그 다음에 그걸 확정 짓고 나서 나머지 공유자분들의 지분을 전부 사와서 시세 차익을 만들었던. 맞습니다. 이게- 한 번만 경험해 보면은 복잡한 거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처음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분들은 좀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게 기회인 거죠. 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시도조차 안 하잖아요. 맞아요. 네, 이게 가장 베스트죠. 네 맞습니다. 상대방의 지분까지 싸게 사와서 완전체로 내가 비싸게 파는 행위. 네 맞습니다. 이게 가장 베스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상대방 그 매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어쨌든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죠. 왜냐면 저는 시세보다 훨씬 더 싸게 샀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윈윈인 거죠. 그 지분권자들은 쓸모없는 땅이었으니까 그렇죠. 내가 사줘서 좋은 그렇죠. 거고, 그리고 내 땅을 필요하신 분에게 시세보다 싸게 팔아 좋은 그렇죠. 거고, 맞습니다. 나는 최초 생산자로 수익을 만들어서 좋은 거고. 네, 맞습니다. 사회의 정의로운 일을 하시는 건 저는 하여튼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요. 그래서 저는 시세보다 비싸게 판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어리석을 수도 있기는 한데 서로 좋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 땅을 매수한 그런 분들이 저한테 정말 고맙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마음 상할 일도 없고 기쁘고 재밌게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분 경매라고 하시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랑 두 명이서 공동 아파트를 소유했어요. 반반씩 해서. 근데 제 사업이 좀 잘 안 돼서 제 지분에게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 아파트가 완전체가 경매가 나가는 것이 아닌, 경공매가 나가는 것이 아닌 제 지분만, 반쪽짜리 아파트만 경매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야, 반쪽짜리를 사서 어디다 써, 저거를. 가위로 자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저런 건 돈이 안 되잖아. 네. 그리고 지분 경매라는 것들은 땐말로 그런 거 알밖에 아니야? 그런 거 못된 행동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아까 대표님 말씀대로 다 좋아요. 네, 그 맞습니다. 이유가 싸게 사셨어요. 네. 그래서 싸게 공급하는 거고, 주변 분들에게도 더 싸게 제공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좀 이 지분에 대해서 네. 추구 전략을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네. 반쪽짜리 지분 경매를 통해 네. 수익화를 연결하는 과정들이 있나요? 네네, 맞습니다. 과정들. 우선은 제가 만약에 아까 설명하셨듯이 아파트 2분의 1 지분을 낙찰받았다고 하면은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잘 안 들어와요. 잘 모르니까. 또 복잡하다 생각하고 뭐 소송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선입견, 편견 때문에 내가 2분의 1을 낙찰을 받았으면은 우선 첫 번째로 협상할 수 있는 대상은 2분의 1을 가지고 계신 다른 한 분, 그분과 협의를 해서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사실 생각이 있냐라고 협의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둘이 같이 해서 부동산에 내놓고 팔아서 이분은 이사 가시고 또 저도 수익을 얻고, 요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제가 상대방 지분을 인수하는 거죠. 나는 여기 경매도 진행됐었었고, 또 뭐 남편이라고 하면 남편 사업 망해서 더 이상 여기에 살고 싶지 않다, 내 지분을 인수해줄 생각 없냐, 이런 경우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인수를 하는데 그때도 시세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인수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내가 하나로 만들어서 좀 수리를 해가지고 일반 부동산에 팔거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협의가 안 돼, 내 거 사지도 않아, 자기 거 팔지도 않아, 그리고 나는 나 몰라라 해버리면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경우 아니야? 네. 그런데 법으로 저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란 걸 진행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분이 있기 때문에 0.001평만 가지고 있더라도 법원에 이게 해결이 안 된다, 해결 좀 해주세요 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소송이 법무사 필요 없습니다. 변호사 필요 없어요. 24시간 내가 원할 때 아무 때나 전자소송을 통해서 소장을 바로 접수시킬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배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장 접수하면 법원에서 판사님이 한 번, 두 분 다 나오세요 하면서 조정 같은 거를 붙여줘요. 웬만하면 사는 게 낫지 않겠냐, 아니면 파는 게 낫지 않겠냐. 거기서도 의견이 합치가 안 되면 그냥 전체를 경매로 넘겨서 당신이 낙찰받든 아니면 내가 낙찰받든 누군가 낙찰받으면 그 금액에서 내 지분만큼 회수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출구 전략이 다 완벽히 만들어져 있는 투자가 지분 경매 공매입니다. 한마디로 질 수가 없네요. 없죠, 절대. 그리고 원고 패란 것도 있을 수가 없고요.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어쨌든 서로 협의를 하거나. 근데 아파트나 빌라는 현물 분할이란 게 원칙인데 원래 야 니들 그냥 그렇게 싸우지 말고 똑같이 나눠 가져. 근데 아파트를 똑같이 나눌 수 있나요? 그렇죠. 못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협의 또는 전체를 경매로 넘기는 방법인데, 상대방 입장에서도 경매로 넘어가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거든요. 그건 저랑 협의를 해서 같이 팔거나 서로의 지분을 뭐 인수하거나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해야 되겠죠. 이 공유물 같은 경우는 공유자 우선 매수권 행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전체가 경매로 넘어갔을 때는 우선 매수는 어려운데, 그렇죠. 우선은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기존에 있는 공유자들이 법적 지식이라든지 경매, 공매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공유자들의 지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그걸 행사를 못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분들한테 이런 모든 절차들이라든지 앞으로 일어날 사항들에 대해서 친절하게 다 설명을 드리고 여러 가지 대안을 드리면서 이 중에서 선택하게끔 만들거든요.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도 친절하게 다 설명해주고 시세보다 싼 것도 다 알려주고 손해보지 않게끔 그걸 제가 만들어 드리는 거죠.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제 유튜브를 보고 메일을 하나, 장문의 메일을 보냈어요. 네. 할머니가 거주하고 계신데 제주도 물건이었고 공유 지분으로 되어 있었는데 누군가 2천만 원대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근데 1억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몇 분 때문에 경매 공매하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조금 이렇게 안 좋을 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오래 투자 못 해요. 저는 장담하고. 네, 그렇게 욕먹으면서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그런 돈을 번다고 해봤자 그게 뭐 의미가 있을까요? 윈윈 할 수 있는 방법만 꼭 생각을 해서 협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2천만 원짜리 토지를 그분이 지분을 낙찰받고 1억을 요구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분명히 높게 샀을 거야. 그죠? 시세보다 높게 샀으니까 어쩔 수 없이 높게 팔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유. 싸게 샀음에도 시세보다 훨씬 막 비싸게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남의 눈에 피가 눈물 나게 하잖아요. 피눈물 나게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돈을 벌었다고 한들 밤에 골목길을 잘 못 지나갈 겁니다. 그죠?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고 버는 돈은 네네. 분명히 본인에게 돌아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한테는 안 돌아오더라도 내 자식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투자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항상 역지사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의 투자 원칙은 지분 같은 경우는 무조건 저렴하게 받아야겠네요. 예, 저렴하게 낙찰 받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매도를 할 때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준다. 이게 제 원칙입니다. 네. 그래야 합리적인 거고. 예, 합리적이고 서로 그분들도 윈윈할 수 윈윈할 수 있고 고맙다는 이야기 들으면서 헤어질 수 있고. 네. 드셨죠? 어떤 짓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분 투자가 네. 다 좋은데 대출이 안 나와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물건 위주로 좀 해야 되는지. 우선은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막 투자금이 엄청 넉넉하거나 그런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그리고 지분 투자는 소액으로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액이니까 온전한 물건이더라도 대출은 안 나오겠죠. 저 같은 경우엔 처음에 1,0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짜리 물건들로 계속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다익선이라고 뭐 진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대 내가 그 당시에 있는 돈에 맞춰서 물건들을 검색해서 계속 낙찰받고 해결을 해 나갔는데 처음에 소액으로 할 땐 대출 필요 없습니다. 대신에 내가 정말 들어가고 싶은 물건이고 이제 실력과 노하우가 쌓여서 들어가고 싶어 그런 물건들인데 좀 가격이 높아 그러면 공동투자를 저는 적극 권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공동투자하면 뭐 절대 안 된다 또 해보지도 않고서 뭐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했는데 그거 되게 안 좋다더라. 그러니까 그런 어떤 편견, 선입견, 잘못된 인식을 깨트리면 기회가 많아져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제가 돈이 많아서 230건 이상 낙찰받았었던 게 아니거든요.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런 물건들을 낙찰받았고 좀 큰 물건이라고 하면은 제 주변의 지인분들이라든지 함께 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입찰을 해서 낙찰받고 수익을 내고 있는 거예요. 대장 옥션이나 경매정보지를 보시다 보면 너무 싼 거 아니야? 눌러보면 다 지분이에요. 너무 싼 거 아니야? 눌러보면 다 지분입니다. 이런 것도 많아요. 막 10억짜리 건물인데 1% 지분만 경매로 나왔어요. 그러면 1,000만 원대거든요. 그러면 나는 1,000만 원의 투자 금액에 이 10억짜리의 건물주가 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일까요? 99% 가지신 분이 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임대차, 계획, 뭐 판매, 리모델링, 신축, 개축 다 1%의 지분권자인 저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잊고 살 수 있는 돈이지만 맞아요. 그분들은 저 때문에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그분들한테 너무 힘든 가격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네.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해서 맞습니다. 같이 수익을 쉐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면 누구나 가능하다는 얘기를 주신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너무 우량해. 너무 좋아. 근데 한 1억, 2억씩 돼. 이런 것들은 같이 스터디하는 모임이 있거나 네. 혹은 마음 맞으신 분들과 함께 해서 네. 그거를 투자를 통해 수익을 연결시키면 좋다 맞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네. 대신 이런 공동 투자는
좀 잘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분에 대해 성향과 마인드와 네. 뭐 투자 경력과 네.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같이 손발을 많이 맞춰가면서 의견이 맞는 생각과 뜻이 같이 맞으신 분들이 모여서 하면은 그 시너지는 2배 혹은 3배를 만들 수 있다. 자, 우선 우리 대장TV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뭐 하시고 싶은 얘기나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소액으로 웬만하면 하고 싶어 하시고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한 발 뛸지 이걸 네. 많이 고민하시니까 한마디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기기일약 불능십보 노마십가 공제불사란 말이 있습니다. 풀이를 하자면 천리마라 할지라도 한 걸음의 심리 천리에 도달할 수 없고 늙고 더디고 병든 말이라 할지라도 꾸준히 계속 걸으면 심리 천리에 도달하게 된다. 즉 성공은 도중에 멈추지 않음에 달려있다는 뜻이거든요. 절대 멈추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또 그 폐찰 뭐 2번, 3번 했다고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낙찰 받을 때까지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경험치를 하루빨리 쌓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경매, 공매 보면 지방에 보면 지분 물건들 몇만 원짜리들도 있어요. 몇십만 원짜리들도 수두룩해요. 다 전남이라든지 전부 그쪽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 하나 낙찰 받아서 수익을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한 사이클을 완벽히 돌려본다라는 마음으로 낙찰 받고 해결해 나가시면 자신감이 쌓이거든요. 이 자신감이 나중에 큰 수익을 얻게 만들어주는 힘이 되거든요. 그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멋있는 얘기 박수 한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이 돈 버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앞으로 많이 벌 거다. 그러니 이 돈 버는 기술을 습득하는데 이 빵 1억 원치가 아닌 빵을 1억 원치 찍을 수 있는 공장을 만들 수 있는 그 기술력을 배우는데 좀 더 집중을 해라. 그 기술력은 앞으로 평생 갈 것이다. 맞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장TV 시청자분들도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내가 하고자 했던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끝은 내가 원하는 그런 성과가 꼭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보다 양질의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